여야 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제3지대도 윤곽이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들 3지대가 당면한 제1순위 과제는 현역 이삭을 주어서 기호 3번을 노린다, 이것이었는데 예상했던 것만큼 이탈자가 나오지 않게 됨으로써 6석의 녹색정의당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신당의 약진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례정당 투표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별 유불리도 관심의 대상인데 관련 소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에커입니다. 이른바 제3지대, 대표적으로 이준석의 개혁신당 그리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여기에 조국의 조국혁신당 등 이렇게 구도가 짜여졌죠. 그런데 당초 이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 파급력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이들이 신당을 창당하면서 1차적으로 노렸던 것이 거대 양당의 공천 탈락자들을 주워 모아 기호 3번을 노린다는 전략이었는데 현실은 그야말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제3지대가 모두 노리던 기호 3번은 현역 6명의 녹색정의당이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는데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모두 현역위원의 숫자가 녹색정의당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현역위원이 현재 4명,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의 현역위원은 현재 2명뿐인데요. 다만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의원이 30의원과 함께 입당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새로운 미래 현역은 4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녹색정의당의 현역 의원 숫자를 넘지는 못하기 때문에 기호 3번을 가져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의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소식을 들으시고 참담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이 2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YTN의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조국신당이 15%를 차지하면서 국민의힘의 자매정당인 국민의 미래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제3지대 준비와 창당을 훨씬 먼저 해했던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4%, 그리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2%에 머물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조국혁신당의 다소 높은 지지율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런 분위기가 총선 판세에 미칠 영향, 즉 각 정당의 유불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국혁신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을 통해 조국과 조국 패거리들이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참 신경 쓰이는 부분일 테고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두 당의 지지층이 겹치는 만큼 의석을 갈라먹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반면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반윤석열 정서를 가진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비례는 조국혁신당,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뽑는 이른바 교차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게 민주당에 나쁠 건 없다 이런 것인데요. 다만 현재로서는 조국혁신당의 등장과 약진으로 당장 손해를 입는 정당은 제3지대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준석의 개혁신당의 탄생 배경을 보면 반윤석열 깃발을 들고 간판을 내걸었는데 역시 같은 깃발을 내걸은 조국신당의 등장으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관심에서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례정당 투표 여론조사를 야권 지지세가 강한 호남으로 좁혀서 보면 조국혁신당은 14%로 나타난 반면 전남지사 출신 이낙연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는 고작 1%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반 이재명 깃발을 내걸기도 벅찬데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견제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분위기가 총선 투표율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점이겠죠. 자, 어느 정당이나 새롭게 창당을 하면 주목을 받기 마련이고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품인지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말이 다름 아닌 조국의 강이란 말입니다. 조국의 강을 건넜느냐, 조국의 강에 다시 빠져드느냐, 이의 표심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라는 점인데요. 20유제 조국 총선 참여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런 제목의 사설, 조중동에 실린 사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겠지만 이 제목의 사설을 올린 건 다름 아닌 대표적 좌파 매체 한겨레였습니다. 지난달 한겨레가 20유제 조국 총선 참여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는 글의 사설을 실으면서 조국을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밖에 대다수의 언론사들도 사설 등에서 조국의 정치 참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숙은커녕 총선 출마라니 기가 막힌다, 이런 취지들의 사설들이 줄을 이루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조국은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엽기적이고 코미디라는 것이지요. 정당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대표가 된 것도 기괴한 일이지만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국회 입성을 노리는 것 자체가 엽기적이고 또 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범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적용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조국이 나는 아직 무죄라고 선전선동할 수는 있겠지만 설령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다고 한들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의원직을 내놔야 하는 판국에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이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국민을 우롱하는 게 아니고 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자, 다음 국회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며칠 전 이재명과 조국이 만나서 서로 악수하는 장면이 대서특필됐지요. 피선거권 박탈이 초일기에 들어간 조국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서 위증교사,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의혹 등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과 연대한다면 민생은 뒷전이고 소위 방탄연대하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방탄에 골몰하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쳐대겠지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저렇게 불보듯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에 갇혀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이렇게도 많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단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앤컬스입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